사실 우리가 이제 P 같은 거를 167이라고 말하면 진짜 167 정확히 딱 그거야. 이제 167보다 조금 넘는 칼이 지나가서 자르면 혹시 내 원래 잘릴 수도 있지 않을까?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 사람 키는 하루에도 보통 평균 1cm 바뀐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많이 들면 한 2cm 바뀐대. 어쨌든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커. 아침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커. 어쨌든 그래서 강수량 이런 것도 다 연속적인 값이야. 왜냐면 우리가 뭐 50mm 이렇게 하기도 진짜 50mm 딱 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왔을 수도 있고 좀 적게 왔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 값을 우리가 연속적인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왜 이래? 잠시만. 그래서 왜 이러지? 헤이. 1번은 이산이고요. 강수량은 연속이고요. 3번은 이산이고 4번은 연속입니다. 수명도 정확하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리고 좀 흐릿해졌으면 수명이 다 된 건가? 애매하다, 맞지? 그래서 근데 이제 방문객 숫자는 1명, 2명이니까 뭐 3명 반 뭐 이런 거 없잖아. 뭐 애기는 반명이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것도 1명이잖아, 맞지? 한 명이 1명. 아니 왜 그런 사람 아니? 그런 사람 아니? 오늘 팍팍 풀어야 되는데. 구박해야 질문을 하지. 사실 이제 어쨌든 확통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내용이 어려운 방식이 다 있는 거야. 이 통계 쪽은 사실은 물론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좀 있긴 한데 그냥 말로 개념 자체가 어려워.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수학 중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누굴 것 같아? 통계. 사실은 너희 부모님도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야. 뉴스에 보면 통계 나오는 보시잖아, 맞지? 뭐 특히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 다 신경을 쓰시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의 수학적 의미를,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통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해서 좀 어려움 개념 자체가 어려움에 불구하고 집어넣는 거거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야 꿀보 한 대만 때려도 괜찮을까요? 자, 252번 같이 봅시다. 여기야 첫 번째 주사위 몇 번 던진대? 2번 던진대. 그러면 홀수인 룰은 몇 번 나올 수 있을까? 아니 2번 던지는데 어떻게 3번 나와? 0번, 1번,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홀수인 룰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한 번 나올 수도 있잖아. 2번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때 그 0, 1, 2를 가리켜서 우리가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아니요. 오. 잠깐만. 우리 천천히 침착할게요. 자, 그 뒤에 미리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연우랑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봅시다. 다시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합시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이게 항상 그 어떤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낯설다는 게 꽤 크게 작용하거든. 오케이. 우리가 주사위를 2번 던질게. 주사위를 2번. 홀수의 룰이 나온 횟수를 이제 x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주사위를 2번 던지면 홀수의 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2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제일 적게 나오면 몇 번일까? 0번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홀수가 0번 나왔다는 말은 짝수가 몇 번 나왔다니? 총 2번 던졌으니까 홀수 0번, 짝수 2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지? 또는 홀수 1번, 짝수 1번, 또는 홀수 2번, 짝수 0번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뭐에만 관심을 가지겠대? 홀수의 룰이 나오는 횟수에만 관심을 가지겠대. 짝수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은 0과 1과 2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표를 그리라는 얘기인데 또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x 그리고 px는 스몰 x 이렇게 쓰면 돼. 이때 요 스몰 x가 0, 1, 2가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말의 의미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쓰게 되면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여기 밑에다. 이게 요 표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홀수가 0번 나왔다는 말은 어떻게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총 우리가 몇 번 던진다고? 2번 던진다고. 근데 이제 홀수가 0번 나왔다는 말은 2번 다 뭐 나왔다는 얘기야? 짝수가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상황을 생각해볼까? 가능한 무슨 조합이 있어? 홀수 나올 수도 있고 홀수 짝수 나올 수도 있고 짝수 홀수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짝수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총 가능한 건 이렇게 네 가지야. 맞지? 이 네 가지 중에 0번 나왔다는 말은 뭘 선택하라는 얘기야? 짝수 나온 걸 선택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4분의 1. 한 번 나온 건 몇 가지 있어? 그럼 4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두 번 나온 건? 그치 4분의 1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이렇게 표를 그리라는 게 이제 252번의 두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253번을 봅시다. 여기서는 어차피 모든 확률이 하면 항상 얼마지? 1이잖아. 지금 거기 A 채울 수 있지. 계산하면 근데 쌤은 그런 거 풀 때 항상 통분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뭐 1, 2, 3, 4 이렇게 있으면 통분해서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6인가? 그럼 여기 남는 건 10분의 4겠다. 맞지? 여기가 A 값이 되고 그 다음에 X는 2 또는 X는 4는 X가 2일 확률과 X가 4일 확률을 더하라 이런 뜻이야. 3, 2할 확률은 3, 2하가 부등식 만족시키는 X 값이 총 3개 있잖아. 맞지? 3일 확률, 2일 확률, 1일 확률 다 더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확률 제외함수 혹은 확률 부호표의 의미입니다. 이 252번, 53번 다 했어? 조금 덜 했어? 다 했어?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첫 번째 문제는 확률이 총합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 같아. 맞지? 그래서 px는 x 이렇게 주어지고 그때 이제 k분의 x고 이제 x가 취하는 값이 1, 2, 3, 4, 5래. 그때 이제 미정계수가 이제 k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확률을 이제 그냥 편의상 표로 나타내 버리게 되면 이제 x가 취하는 값이 1, 2, 3, 4, 5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1 대입하면 1이 나올 확률은 k분의 1이 되는 거고 2가 나올 확률은 k분의 2가 되는 거고 3이 나올 확률은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괜찮지?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분모는 전부 다 k로 똑같으니까 분자를 다 더하면 15가 되고 얘가 1이 되려면 K는 15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니? 근데 끈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약간 한기가 도는 것 같아서 오늘 날씨가 진짜 춥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맞지? 아니야? 밖에 많이 춥지? 아침에 출근할 때 추웠어. 너네 괜찮은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그 문제들 보면 수원 아이디어가 약간 사용이 되긴 다르지.
이건 좀 잘 써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개념이 어느 선을 딱 넘고 나면 그다음부터 너무 단순하거든. 그래서 계산을 더럽게 만드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뭔가 이제 뭐 유료화를 시키거나 분모수를 계산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켜. 그런 것들 잘 대처해야 합니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표가 주어졌는데 A, 3A, 3A, A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0, 1, 2, 3이래. 그럼 이제 어차피 다 나오면 얼마야? 8A인가? 8A가 1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A가 8분의 1임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P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 8분의 1이잖아. 그러면 Px가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모든 값, 이거 아니구나. 자, 이건 안 들어가는군요.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 3개 나옵니다. 여기가 7A가 되니까 8분의 7입니다. 변명하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지? 가끔 이제 선생님이 직업을 이야기하면 수학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못한다. 그냥 바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사실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팩트긴 해서 여튼 그리고 쌤이 사실 지금 가르치는 게 고등학교 때 실력은 당연히 아닐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이러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못했어. 그때 쌤이 제일 잘한 건 잘 찍는 거였어. 답 찾기.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어를 엄청 잘했어. 쌤이 실력 대비 항상 점수가 잘 나왔지. 여튼 나도 신기할 정도로 점수가 잘 나왔어. 넘버 3 갑시다.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다고 합니다. 흰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 아까 우리가 했던 예 나왔지. 그때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야 돼. 그러니까 그때 3개를 꺼낼 때 뭐에?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죠. 근데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본인이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이랑 같이 해볼래요? 지금 스스로 해봐. 확률 질량함수 구하는 거.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 여러분은 쌤이랑 같이 해.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흰 공이 몇 개? 검은 공이? 3개. 네, 내가 한 번에 몇 개 꺼내겠대? 그러면 무슨 공이든 최대 몇 개 나오는 거야? 최대 3개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럼 그때 흰 공이 제일 적게 나오면 몇 개 나올 수 있어? 0개 나올 수 있잖아. 검은 공이 다 나오면, 검은 공 3개 다 나오면 흰 공 하나도 없는 거잖아, 맞지? 흰 공이 제일 많이 나오면 3개 나오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뭐지? 0개부터 3개까지. 어차피 자연수는 다 되니까 0, 1, 2, 3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확률 질량함수보다는 확률 표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자, 0개 나왔다는 얘기는 뭘까? 0개 나왔다. 전체 몇 개 꺼낸다? 전체 몇 개 중에? 전체 몇 개 중에? 7개 중에 3개를 꺼내야 돼. 7시 3분에. 그 다음에 몇 개를 꺼내겠대? 흰 거 우리는 몇 개? 0개. 그럼 뭐만 꺼냈다는 얘기야? 검은 거 3개 중에 3개 꺼냈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한 개가 되는 경우는 7개 중에 3개 꺼내는 건 전체 경우 수는 똑같은데 이제 흰 개 몇 개? 1개. 그럼 검은 게 몇 개 나와야 돼? 2개. 흰 게 몇 개 있지 총? 그럼 4개 중에 1개 꺼내고 3개 중에 2개 꺼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뭐 하고라는 말은 연속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그럴 때는 곱을 법칙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개 중에 3개를 꺼낼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흰 게 2개라고 했잖아. 그럼 흰 거 2개, 검은 거 1개에서 3개 나오는 거지 않지? 그러니까 4C2 곱하기 3C1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7C3분의 여기는 3개 나오는 거니까 흰 것만 3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검은 거는 0개 나오겠지, 맞지? 여기도 사실 앞에다가 이렇게 썼어야 돼. 여기 흰거 중에 한 개 남을 거네 이렇게 만들었을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스몰 x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 라지 x가 취하는 값을.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p 라지 x는 x를 식으로 표현하라는 게 확률 질량 함수고요. 그러면 분모는 전부 다 7 이상은 똑같잖아, 맞지? 그치? 그럼 분자를 처리할 건데 분자를 봤더니 요 0이랑 뭐랑 관리 있는 것 같아? 여기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오른쪽 아래 첨자라고 불러. 뭐라고? 그렇게. 그럼 얘는 뭐였어? 미안해.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4는 그대로인데 얘가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0, 1, 2, 3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문제는 이 개수도 어떻게 되고 있어? 3, 2, 1, 0 이렇게 줄어들잖아, 맞지? 근데 요 개수만큼 사실 뺀 거야, 전부 다. 3에서. 3에서 0 빼면 3이 되고 3에서 1 빼면 2가 되고 3에서 2 빼면 1이 되고 이런 거잖아, 맞지? 그래서 곱하기 3c 3-x 이렇게 쓰고 x는 0, 1, 2, 3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매우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진짜 매우 잘했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100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행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은 이 확률이랑 이 확률 계산해서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 사실 너무 잘했어. 약간 당황스럽다. 이렇게. 맞아. 연우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사실 너희도 느끼고 있겠지만 쌤이 이렇게 겁먹고 설명을 하는 거는 진짜 겁먹고 설명하는 거야. 지금까지 너희 앞에 수많은 인간들이 이게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런 일들 내가 많이 겪었어 사실. 그래서 연우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왜 이렇게 잘 이해해? 잠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20페이지에 264 하겠습니다. 자, 괜찮니? 해도 될까? 자, 해봅시다. 자,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답니다. 공이 7개. 잠깐만. 공이 7개가 있다. 7개의 공이 들었는데 문제에서 1이 몇 개 있고 그러니까 2가 몇 개 있고 3이 몇 개 있는 상태야. 다 합쳐서 총 7개라는 얘기지. 자, 그때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서 확인한 2개의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확률 변수 x가를 만족시킬 때 x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어. 일단은 처리를 해봅시다. tx는 4. 그 다음에 얘가 21분의 1이래. 사실은 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뭐니를 말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내잖아, 맞지? 근데 만약 그러면 저 두 수의 곱이 1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를 아직 몰라. 왜냐하면 1이 2개 있어야 되는데 2개 이상 있다는 보장이 사실 안 되어 있잖아, 설명에서. 그래서 사실은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을 지금 상태에서 바로 세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물론 2나 3이나 혹은 6은 나오겠지, 반드시. 나머지는 아직 몰라서 일단 보류 상태인 겁니다. 2배의 px. 근데 문제에서 이제 얘를 줬으니까 최소한 4는 무조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4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지? 4가 나올 확률은 이게 그냥 이것만 2개 뽑는 수밖에 없잖아. 2는 최소 2개 이상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2의 개수를 이제 이렇게 x개, y개, 이 문자를 중복되게 쓰면 좀 곤란하니까 a개, b개, c개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 7개 중에 그러니까 x가 4가 된다는 말은
내가 뽑은 두 수의 곱을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거든. 그럼 두 수를 곱해서 4가 되는 누구밖에 없어? 2 곱하기 2밖에 없잖아, 맞지? 여기 4는 없으니까 7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지금 b만 2개 꺼내겠다는 얘기야. 2만 2개 꺼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총 b개의 2 중에서 2개를 꺼내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니? 근데 분모가 그냥 얼마야? 7C가 그냥 21이잖아. 지금 분자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네. 그럼 BC가 1이라는 말은 B가 얼마라는 얘기야? B가 2라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아닐게요. 이게 첫 번째.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2가 2개 있어야지만 X가 4, 1 확률이 21분의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곱이 2일 확률과 곱이 6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문자를 그냥 줄입시다. 요 C를 우리가 5-A라고 고쳐 써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다 나오면 7이 되니까. 맞지? 정리해 봅시다. X는 2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 두 개. 하나는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하나는 2가 나오면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그래서 7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A개의 1 중에서 이제 한 개를 꺼내고 그 다음에 2개의 1 중에서 한 개를 꺼내는 거지. 2개의 2 중에서 한 개를 꺼내는 거지. 요거랑 3 곱하기 72분의 6이 나오는 경우는 뭐야? 2개의 2 중에 한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A개의 3 중에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보니까 여기 오른쪽 아래 선자가 전부 다 1이라서 그냥 값이 같다 않았지?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는 지워질 거고요. 2 곱하기 A 곱하기 2랑 3 곱하기 2 곱하기 5-A랑 각각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2랑 2랑 지워질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지? 15-3이니까 5A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A가 3이 된다는 사실을 맞지? 3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3이고 3개고 얘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지?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라고. 그러면 이제 px가 1일 확률 더하기 2일 확률 더하기 3일 확률을 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2일 확률은 여기서 합시다. 여기 7C가 아까 21이었거든. 여기 A가 3이었으니까 3, 2, 6, 3, 21, 그럼 7분의 2, 그냥 21분의 씁시다. 21분의 6이라고. 여기는 21분의 6이야. 1일 확률은 7C2분의 3C2가 될 거고 1, 2개 꺼내야 되니까 3일 확률은 7C2분의 1, 2개 중에 1개, 3, 2개 중에 1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설명 중에 어려운 게 있어? 여러분 혹시 질문 있니? 질문하면 좋겠는데 진짜 괜찮아? 네. 괜찮겠지?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칠판을 좀 지우고 차근차근 해볼 생각인데, 제목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참고 보면 그런 문장을 넣어놨거든. 이산 확률 문법이 이상적인 상대도수 문법이다라는 말을 써놨거든. 이산 해봅시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주사위 한 개를 6번 던지는 거야. 그때 우리가 앞면이 나오면서 네, 아니 1의 눈이 아닌데 눈의 수를 x라고 하자.
그때 이제 한 개를 던질 때구나 뭐 이상하지. 쌤이 약간 생각을 섞었군요. 잠깐만 생각을 조금만 정리할게. 두 개의 상황을 한 번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쌤이 머릿속에서 저기 쓸 때 섞었네. 일단 6번 던지다 가자. 자 그러면 도수가 뭐지? 도수? 그냥 일어나는 횟수야. 이렇게 일어나는 빈도수를 줄여서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제 상황이 뭐가 가능하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 사실 쌤도 잘 표현은 못 하겠어. 유름이 할 수 있는 표정이었어.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다혜의 감각을 믿어볼까? 이상적인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정확히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감을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특히 영어 공부할 때 우리 단어 몰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은데 이미지를 가지지 않았지. 이상적인 것도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좀 있어. 쌤은 약간 균형 잡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 굿 아이디어가 없어? 지금은 안 떠올라? 떠오르는 거 하나도 없어 진짜 리얼리? 그래? 어쨌든 쌤은 뭐 이제 일이 이거니까. 근데 왜 생각을 안 해봤지? 맞지? 보통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이번엔 안 해봤어. 이상적인데 하고 그냥 넘어갔나 봐. 자 일단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상적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고 치자. 인지하고 있겠지? 영어 인지하고 있니? 오케이. 자 그럼 영어만 들어볼게. 주사위를 6번 던졌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저 도수가 어떻게 될까? 총 6번 던지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두 다 한 번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이상적이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6번 다 나왔어. 스페셜한 거야. 아주 특수한 상황인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상적인 상황은 전부 다 이렇게 딱딱딱딱 한 번씩 딱 나오는 거지. 이게 그런 걸 우리가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되는 그 상황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통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 여기서의 의도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약간 이상적이다는 건 엄청 멋진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맞지? 그렇기도 하잖아, 사실. 그 뉘앙스보다는 뭐랄까 여기서는 가장 균형 잡힌을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근데 실제로 있는 말이야, 알지? 실제로 있는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나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제일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더 특수한 거야. 주사 딱 6번 던졌을 때 딱딱딱딱딱 나오는 거야.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맞지? 보통은 이게 균형이 깨지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있어. 이렇게. 자, 근데 우리 그럼 이제 지금은 중학교 때 상대도수라는 걸 공식적으로 배우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다던데 너희들은 했나? 너희들 뭐 어쨌든 자 어쨌든 상대도수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지? 상대도수의 정의가 뭐야? 이거 분의 도수 맞지? 그래서 6분의 1 쓰는 거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괜찮아?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거 평균을 구하러 가면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은 이제 저 주사위의 눈의 수 곱하기 도수 더하기 눈의 수 곱하기 도수 더하기 눈의 수 곱하기 도수 더하기를 해서 도수의 총합인 6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야. 평균의 정의거든. 오케이?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땡땡땡 6 곱하기 1 하고 나누기 6을 하면 이게 평균이야. 평균의 정의에 의한 평균이야. 괜찮니? 근데 사실 왜 이렇게 구해요가 아닌 거지 이거는. 왜냐면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자 이름 붙인 거라서 그래서 그냥 받아들임의 대상이에요. 자,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상대독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쳤을 수 있거든.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땡땡땡 6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같을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식의 구조를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괜찮니?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어려운 사람?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 쌤이 이제 그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거기 이제 쌤이 얘 위에 좀 잘못 써놨어. 잘못 써놨다는 게 요거랑 따로 썼어야 되는데 한 번에 쓰면서 뭔가 편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제 표현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아니구나. 끊으면 안 돼. 하여튼 그 라인을 바꿨어야 돼. 첫 번째 줄이 쌤이 지금 여기다 쓰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라는 글자 있지, 제일 위에. 얘라는 글자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눈의 수를 x라고 하자. 그게 여기 들어가요. 지금 요 설명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이상적인 상황은 여기에 붙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의도는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항상 금요일에 항상 궁지에 몰려서 자, 여튼 자,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눈의 수를 x라고 하자. 문제는 언제 나와? 저 x는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을까? 를 물으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야. 첫 번째는 취하는 값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 각각의 값에 대응되는 확률이 정의되는지를 통과하면 확률 변수, 통과하지 못하면 확률 변수가 아닌. 괜찮지? 통과했어? 통과했어. 그렇지. 값이 뭐부터 뭐까지 될 수 있지? 1부터 6까지. 그리고 그 각각의 확률이 전부 다 얼마야? 다 6분의 1이 나왔지.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근데 똑같지 않아? 맞지? 그래서 이거랑 는 이다 라는 문장 구조에 는 이다의 왜 저기다 했어? 는 이다의 문장 구조의 의미는 뭐야? 둘이 동등한 의미를 가졌다.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긴 하니까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의미가 동등해. 괜찮니? 그럼 이 친구의 평균도 저렇게 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정리해. 우리가 이산 확률법에서의 평균은 EX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기호를 써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그리고 뺑뺑뺑 6 곱하기 6분의 1로 구하겠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것도 뭐의 대상이야? 정의의 대상이 알았지? 자, 근데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확률도가 일반적인 통계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이야 시행하고 나서야. 내가 주사위 던지 1이 나왔어.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0%가 이미 나와버리는데 어쩔 거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확률은 사실은 하기 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했더니 1이 한 번, 2가 한 번, 3이 한 번, 4가 한 번, 5가 한 번, 6이 한 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맞지? 결과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계는. 근데 이제 이 통계는 사실은 하기 전에 대한 얘기야. 하기 전에 내가 1을 주사위를 던지면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2가 6분의 1, 3이 6분의 1, 6이 6분의 1인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의 눈이 나올까를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2를 쓰는 거야. 이거의 이니셜을 따서. 이거의 이니셜을 따서. 이런 거 잘해. 시험을 잘 쳤다니까. 또
쌤이 회화만 신 거야. 아, 듣기도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최소한 이런 건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하여튼 그래. 약간 그 수학 선생님이라는 포지션이 약간 이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쌤 주변에 있는 수학생들 중에 한 90%가 영어를 싫어해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진짜 영어 싫어하더라고요. 이거는 수학생 종특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 어쨌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수학쌤인데 영어 싫어하지 않는 쌤이 한 명 있는데 그 쌤이 고대 철학가거든. 근데 수학쌤이 된 거야. 그래서 그리고 영국에서 한 2년 살았대. 그러니까 이제 구성되면 상관없지. 근데 그 외의 대부분은 쌤처럼 이렇게 수학과 실력과 뭐야 실력과 없지만 어쨌든 이거 좀 그렇더라. 어쨌든 expectation 무슨 뜻이야? 기대잖아. 기대 맞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수학에서는 요 단어를 기대값이라고 번역을 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이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리고 기대값이라는 것과 평균은 확률을 구해서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냐? 비슷한? 아니야. 같아. 완전히 같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기호로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해. M은 뭐지? 우리 중학교 때도 평균 쓸 때 보통 M 썼잖아, 맞지? M이 이거야, 이거. 보통 이제 사전 검색하면 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의도가 그 단어 의미가 평균입니다. 원래 의도 뭐 그런 의미 있지. 민 의미가 뭐야? 제일 많이 쓰이는 의미. 1번 의미가 의도 아니야? 의미인가?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맞아. 그 정도는 오케이. 어쨌든 근데 보통 1번, 2번, 3번, 4번쯤 가면 3번 아니면 4번쯤 가면 평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학에서는 얘를 이제 평균으로 쓰더라. 괜찮지? 오케이. 자, 어쨌든 다시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뭐 한다고? 정의한다고. 오케이. 근데 그러저러한 이유가 여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다시 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다 써놨습니다. 쌤이 할 얘기를 다 써놨어. 평균은 기대값이다. 확률 구에서는 주사를 던지기 전에 평균적으로 얼마의 값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이다. 그래서 따라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도 한다고. 사실 이 확률포에서는 통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통계에서는 평균보다 기대값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요거로 써놨는데 사전 안 보고 쓴 거야.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지. 사실 수학 용어는 웬만한 거는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평균과 이렇게 주어지는데 확률 질량함수가 x는 xi 그리고는 이제 pi 이렇게 정의가 되고 i가 취하는 값이 i가 1부터 n까지 값일 때에 그때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 x는 x1 p1 더하기 x2 p2 그리고 x3 p3 더하기 땡땡땡 xn 더하기 xn pn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결국은 이게 성질들을 다룰 때 쌤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귀찮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시그마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그릴게. 표를 그려. 안 그려놨군요. 쌤이 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강의 쓸 때는 저기까지 생각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이 값과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값과 확률을 곱해서 값과 그 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항상 평균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뭐든지 간에. 무슨 얘기냐면 만약 누가 이걸 물었다고 치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이 x제곱이 나올 확률은 뭐야? x1을 제곱했을 때 그 x1의 제곱이라는 값이 나올 확률은 p1인 거야. x2의 제곱이라는 값이 나올 확률도 x2가 나와야 x의 제곱이 x2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때도 p2를 곱하는 거야. 그리고 x의 제곱 곱하기 p3, xn의 제곱 곱하기 pn을 하게 되면 그걸 다 더하면 2x제곱이 나오는 거지. 제곱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2x제곱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자. 그럼 1의 제곱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 2의 제곱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3의 제곱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러니까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된다.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2x 세제곱도 할까? 이거 할 필요 없겠지. 세제곱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하러 가면 그 값과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냥 평균이 나오는 거야. 항상 구조가 그래.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든지 간에 이거에 대한 확률은 요게 취하는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값들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무조건 평균이야. 중요해 사실. 중요해. 왜냐면 앞으로 조금 이따 쓸 거니. 아주 조금은 아니고 아주 조금 더 있다가. 자, 그런 겁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바로 쓰는군요. 나도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 내가 여기서 과거에 나가 의도를 해놨네. 자, 봅시다. 분산. 근데 이거 어차피 다 설명할 겁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래. 근데 그냥 그 뒤로 조금 아니 시간이 순삭돼서 사실 당황해서 56분이야. 깜짝 놀랐어. 그거 어떻게 하지? 수업 해도 괜찮겠지. 조금 쉬었다 하고 싶어? 이게 스토리라 이어가는 게 조금 더 좋긴 할 겁니다. 작게 그 49페이지 먼저 봐요. 49페이지. 이게 뭐 다이노트 그 내용 구성을 배치를 할 때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좀 더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저 정의는 한 번에 써놓고 정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따로 한 페이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일단 평균이 이제 왜 저렇게 정의되는지 이야기를 했잖아.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실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은 그냥 중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과정입니다.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대표값. 대표값이 뭐지? 대표값.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그렇잖아. 사실 우리가 실제로 중앙값을 꽤 많이 쓰거든. 중앙값을 언제 쓰는지 알아? 소득을 이야기할 때 중앙값을 많이 써. 이지용 연봉 이런 거 들어가는 순간 평균이 그냥 확 올라가 버리잖아, 맞지? 한 명이 너무 많이 끌어올려버려. 사실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소득을 이야기할 때 중앙값을 제일 많이 씁니다. 최빈값은 언제 많이 쓸 것 같아? 신발 사이즈 271이 평균이야. 그래서 271짜리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맞지? 270이 제일 많이 팔리면 270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최빈값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중앙값, 최빈값이 문제에서 아주 사이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개념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거는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고요.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건 평균. 사실 삼포드도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는 평균에 대해서만 정의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삼포도가 뭐지? 삼포도? 이미 그 대학교 다닐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야? 다야 무슨 뜻이야? 나는 오징어가 살이 있어도 하나 라고 생각했었어. 무슨 뜻이야? 얼라이브? 살아있는 오징어라고.
오징어 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몰랐어? 너 나랑 비슷한 수준이었구나. 하긴 나도 그때 20살이었으니까 너가 나보다 이제 더 낫다. 너는 이제 알았으니까. 오케이. 자, 산포도는 살아있는 포도가 아니겠. 이거 한마디 하려고. 자, 어쨌든 합시다. 산포도는 산이 흩어질 산자입니다. 포자는 분포할 포자고요. 도는 정도, 혹은 뭔가 이제 그림 혹은 뭐 그런 값으로 나타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흩어져 분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A반에 1반에 학생이 2명 있고 2반에 학생이 2명이 있다. 네, 사실 이제 상황을 보면 바로 알 거 아니야, 맞지? 두 반이 뭐는 같아? 뭐는 같아? 도와줘? 아니 알잖아. 아니 두 반 평균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일반에 A와 B라는 학생이 있어서 한 명은 100점, 한 명은 빵점. 쌤이 이건 친절하지 않았구나, 맞지? 내 잘못했다, 맞지? 이번에는 C와 D가 있고 C는 50점, D는 50점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 안 했어, 근데?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A반, B반인 줄 알았어. 쌤이 1번, 2번이라고 써놨는데 한 번.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안 봤을 때. 준비하지 이렇게 인정. 자, 어쨌든 얘 평균 얼마? 50. 얘 평균 얼마? 둘이 같아. 하지만 두 반의 특성은 심각하게 다르다, 맞지? 이반은 그냥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넌 알아서 해라. 얘가 어떻게 인간 만들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만 가지고 그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뭐다? 산포도다라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예를 하나 들어도 요거는 그냥 평균선을 보는 거. 평균선이 40점이라고 하자. 근데 여기서 어떤 친구는 50점이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20점이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80점이야.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20점이라고 하자. 근데 칸을 쌤이 정확하게 맞춰놨거든. 위로 여기는 10점 올라가고 여기는 30점 올라갔어. 총 위로 얼마 올라갔어? 40 올라갔지. 내려간 것도 40 내려갔으니까 평균이 정확히 40 되겠지. 일부러 저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편차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거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산포도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변형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편차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편차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변량이 취하는 값에서 평균을 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해.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친구 편차는 얼마? 이 친구 편차는 얼마? 마이너스 20. 이 친구 편차는 얼마? 30. 이 친구는 40이구나. 그럼 이거 70이라고 써야 돼. 오타. 더하기를 못했어. 40 더하기 30을 계속 80으로 써놨어. 그 오타야 고쳐줘, 알았지? 쪽팔린다. 오케이. 뭔 짓이지? 그 뒤에도 똑같이 얘를 써놨어. 그 뒷페이지에도 50페이지도 40 더하기 30을 80으로 써놨어. 와. 한번 착각해서 그래, 알았지? 더하기를 못하진 않아. 못난 70. 괜찮지? 여튼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편차가 30. 얘는 편차가 왜? 저 인성이 여기 편차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쌤 그러면 이게 편차를 이렇게 하지만 그냥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 그럼 문제가 생겨.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 어쨌든 편차는 여기는 편차가 플러스 10인 거고 여기는 플러스 30인 거고 여기는 편차가 마이너스 20인 거고 여기는 편차가 마이너스 20인 거고.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 편차라는 것은 한 명이 각각의 변량이 평균으로부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기는 적절해. 하지만 이 전체 그룹 전체가 평균으로부터 어떤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편차를 다 더해보는 거거든. 다 하면 뭐 돼버려? 0이 돼버리잖아, 맞지?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럼 큰 거에서 작은 빼면 되지 않냐? 그럼 좋은데 문제는 그럼 연산에 뭐가 들어가지? 절대값이 들어가. 그리고 절대값 들어간 연산 기분이 어때? 그게 저런 식으로 일반화돼서 표현되면 폭발하는 거야. 실질적 계산 수단으로 매우 불편해져. 실제로 그리고 그런 걸 평균 편차라고 불러. 있어. 근데 안 써. 왜? 계산 복잡도가 너무 높아.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 돼서 0이 되는 이유는 뭐야? 음수가 생겨서 나지. 강제로 함수 만들면 두 번째는 뭐지? 제곱이야. 오케이? 그래서 제곱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분산이야. 그러니까 분산은 뭘 하는 거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 편차 있지? 편차를 제곱해. 여기가 괜찮지? 그리고 얘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까지 이렇게 더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총 인원수 도수로 나눈 거야. 총도수. 여기가 괜찮니? 이게 분산이야. 근데 분산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버렸어? 제곱하면서 스케일이 제곱배가 돼버린 거잖아, 맞지? 그래서 뭘 하냐면 다시 표준 편차를 정리해서 여기다가 루트 분산을 해버리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스케일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3포도 나타내는 의미 있는 값은 분산이 아니고 표준 편차인 거지. 표준 편차. 그래야 이제 스케일이 같아지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이 분산,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값은 원래 있던 변량과 같은 단위를 씁니다. 왜냐면 다시 루트를 씌워서 원래 단위로 돌렸으니까. 오케이? 그럼 그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쌤이 아까 끊을 걸 그랬다. 약간 길어지네. 자, 미안해. 할게. 봅시다. 그러면 저 말이 결국은 우리가 이 평균을 구하는 게 여기 안 썼거든요. 우리 평균을 아까 어떻게 구했지? 평균을? 변량의 총합 나누기 총도수, 이게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야. 아까 우리 그 주사위 할 때 했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식은 대체 뭘까? 라는 거야. 무언가를 뭐하고 다 더하고 무언가로 나누었어. 식의 구조가 지금 어때? 똑같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의 평균에서 별량을 생략한 거야. 대상이 명확하니까. 그러면 이 분산이라는 것은 대체 뭔데? 편차 제곱이라는 것의 평균이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분산은 여기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아까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값이랑 평균을 곱해서 싸그리 나오면 평균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우리가 Vx라고 쓸 겁니다. 얘는 여기 x1과 평균은 우리가 보통 저기 한 문자로 간단히 쓰고 싶을 때는 아까 스몰 m 쓰는 거야. 그래서 x1 빼기 m, 이 친구가 뭐지? 이 친구 의미가 뭐야? 편차야. 오케이? 우리는 이 친구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편차 제곱이라는 놈과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 P1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우리가 x1 마이너스 그 편차 제곱 평균의 첫 번째 칸을 채운 거야. 그다음 뭐인데? 두 번째로 x2 마이너스 m의 제곱 곱하기 P2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xn 마이너스 m의 제곱 곱하기 pn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뭐 한 거야?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싶은 편차 제곱에다가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나오면 그게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평균이 나온다고. 그래서 얘가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그마로 많이 표현하게 되고, 시그마로 표현하면 i는 1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가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식변형을 좀 하게 되면 시그마의 성질을 이제 곱하기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전개를 그냥 합시다. xi의 제곱 pi 그다음에 마이너스 2m xi pi 그리고 곱하면 더하기 이제 m 제곱 pi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그냥 전개했어. 제대로 썼지? xi 제곱
마이너스 2mxi 더하기 m제곱. 오, 잘 썼습니다. 근데 이제 쌤이 공간을 잘못 계산해서 이걸 여기서 썼어야 했는데 그냥 할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제곱 pi 마이너스 2m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pi 그 다음 더하기 m 제곱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pi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m은 사실 상수라서 여기 시그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지금 이거 증명할 때 시그마를 쓰는데 시그마의 성질을 쓰는데 혹시나 시그마가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냥 다음 턴에 하면 됩니다. 지금 결론만 외워도 문제 근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뭐지? 맞지? 이 친구가 뭐지? 모든 확률의 합이라서 1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이 친구밖에 없잖아. 저 식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보이는 게 있어. 뭐지? 뭘 한 거야? 각각의 별량의 제곱에다가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했으므로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이렇게 정리해 쓰면 2x 제곱. 참, 이 친구는 그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마이너스 2m 제곱이고 이 친구가 m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m 제곱. 그래서 보통은 이 x라고 여기서 바꿔 써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분산을 구할 때 정의로 푸는 건 한 10%, 지금처럼 저 공식으로 푸는 건 90%입니다. 그래서 저 공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전에는 다 저걸로 풉니다. 얘는 보통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재평 형제라고 있습니다. 빼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뜻으로 재평 형제를 쓰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까 뭐라고 했지? 그냥 루트 분산이잖아. 저기 똑같아. 표준 편차는 지금 분산도 쓰시면 그냥 그게 답이야. 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렵다. 잘 이해가 되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안쓰러운 일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